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번 달은 이제 문제집 여러분들 받으신 이제 문제풀이 강좌가 되겠습니다. 일단 책 색깔이 일단은 노랗죠. 이 노란 색깔이 이렇게 밝을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아주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어디 지하철 두고 다니기도 좀 민망해요. 너무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잘 가지고 다니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문제풀이 강좌는 이제 우리가 뭐 이론은 우리가 이제 지난달까지 했고 말도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는 지난주도 얘기했다시피 좀 예습을 해가지고 와서 수업을 듣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오늘 뭐 부득이하게 예습을 못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라도 예습을 꼭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면서도 내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목마다 이렇게 문제집이 있지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오면 좋지만 시간이 안 되면 뭐 홀수법만 푸시든가 짝수법만 풀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요 편제가 어떻게 됐냐면 요 세법은 이제 이론 요약이 돼 있죠. 이론 요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돼 있죠.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전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실전 문제를 풀 시간이 없으면은 기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오시면 기출 문제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예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문제를 좀 헷갈려하고 어떤 문제를 좀 잘 못 푸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 푼 내용 중에서 이제 이 내용 다시 요약을 보시면은 정리가 되는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조세총론이라는 주제입니다. 조세총론이라는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페이지 18페이지. 페이지 18페이지. 자, 여기 조세총론. 요 조세총론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예상을 합니다. 총론은. 그럼 요 조세총론은 주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예습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일단은 용어, 조세에서 알아야 될 용어적인 것이 있죠. 뭐 가산세, 가산금, 그렇죠. 뭐 또 세목의 분류, 뭐 종가세, 종량 이런 용어들 공부를 좀 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납세무 절차, 납세무는 우리가 성립되는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립이 되면 확정이 되는 절차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소멸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조세채권하고 피담보채권하고 다툼을 하는 거죠.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채권하고 피담보채권하고 만약에 다투게 된다, 싸우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조세채권이 이기는 거냐? 피담보채권이 이기느냐? 그러면 이거는 순서에 따라 얘가 이길 수도 있고 피담보채권이 이길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조세불복. 조세불복은 내가 세무조상을 받았는데 그 조사받은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이 일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조세불복은 사전적인 구제 방식이 있고 사전적인 구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적인 구제 방식이 있다더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방식이 있다. 사전적 구제는 이제 미리 구제를 받는 거죠. 미리 구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사후적 구제라는 것은 이미 되고 난 나중에 또 구제를 받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또 요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본서 아직 안 버렸죠? 네. 기본서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기본서를 꼭 여러분들이 참고서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는 참고서로. 어떤 분들은 기본서를 한 번도 안 보고 시험 보는 분들이 계세요. 기본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양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는 거지 원래는 기본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볼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면 참고서라도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온 게 조세의. 자, 조세의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조세의에서 뭐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할 거는 거죠. 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조세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자,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죠.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은 우리가 무슨 납부죠? 금전. 금전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는 뭐가 허용된다? 물납이 된다. 그렇죠? 물납이 된다 그랬어요. 다만 이제 금전이 좀 많으면 나누어낼 수도 있죠. 나누어내는 걸 뭐라고 배웠어요? 나누어내는 것을 분할 납부. 그렇죠? 나누어내는 것을 우리가 분할 납부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분할 납부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세목이 분할 납부가 되느냐, 물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분할 납부가 되느냐, 요거를 좀 정리해둘 필요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2의 4번 사항에 보면 제가 요약 정리해놨어요. 32페이지 4번 한번 가볼까요? 32페이지 4번을 가보시면 32페이지 4번을 가보시면 거기에 주요 조세의 분할 납부와 물납 돼 있죠? 별 표시해 놓으시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할 납부는 나누어 내는 거고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내는 거죠? 그럼 거기 보시면 재산세는 얼마 초과? 500만 원 초과. 기간이 며칠이에요? 45일. 종부세도 500만 원 초과 2개월이죠? 네. 양도세는 대신 500이 아니라 얼마 초과요? 1000만 원 초과 2개월. 다만 물납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2016년부터 삭제가 되었다. 없다는 거죠, 지금. 하지만 남아있는 거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관할이 아닌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박스 밑에 밑줄. 반면 취득세라든가 우리가 배웠던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절세는 분할 납부와 물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하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두 번째가 조세의 분류. 조세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그럼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세목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자, 취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다. 등록면허세, 지방세다. 얘도 지방세. 대신 지방세는 관할에 따라 좀 나눠진다 그랬죠. 얘는 지방세 중에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도에서 운영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특광도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도구세야, 도구세. 도나 구에서만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네, 재산세는 뭐죠? 시군구세.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약간 좀 다르죠?